네, 매주 금요일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배종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힘내십시오.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2주마다 실시되는 NBS 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나왔죠? 예, 2주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꽤 시간을 두고서 실시가 됐습니다. 아, 그 설 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설 연휴가 중간에 있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거죠. 설 연휴 직전 조사에 비해서 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이게 그래프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한 것이 부정평가는 55%인데 네. 부정평가보다도 긍정평가를 가만히 보시면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조금씩이지만 올라왔잖아요. 아, 상승세였거든요. 네. 그런데 1월 달에 설 연휴 직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순방이 있었는데 네. 순방 효과가 안 나타났고 이러한 발언 때문에 그리고 설 연휴 직후에도 조사는 안 됐지만 나경원 전 의원의 또 변수가 있었고 파장이 있었고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은 이 긍정평가가 1%포인트 뭐 큰 폭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내려간 것은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통령 지지층에서 핵심 지지층인 이 연령대가 높은 응답자 중에서 70대 이상 그리고 또 60대 70대 이상 또 주부층에서 지지율이 영향 있는 걸 보면은 네. 난방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경제, 결국 난방비에 대응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난방비는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물가도 계속 인상되는 상황도 부담이 됩니다. 국민들에게는. 네. 택시비도 그렇고. 저도 아침에 택시 타고 오면은 지금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데 한 10,000원 정도 되는 거리가 이제 한 12,000원, 13,000원 돼요. 그렇군요. 밤은 더 많이 올라갔고 네. 밤 시간에 심야할 정도에는 이 물가 부분도 상당히 대통령 지지율이 앞으로 더 부담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난방비 폭탄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여름에는 또 전기요금 또 해소된 거 아니거든요. 해결된 거 아니고 난방비 관련해서도 뭐 30만 원 바우처를 확대하겠다. 또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30도 추경 이게 협의가 또 안 됐어요. 완전하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어떻게 아직 미제입니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서 지지율에 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난방비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공공요금 인상 상승폭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정부가 제대로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계속 여기저기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와중에 대통령실은 2월 한 달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146개 5개 전광판에 5개 전광판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성과, 정책 결실 10가지를 정리한 20초짜리 영상 콘텐츠를 송출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월 내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146개의 5개 전광판에다가 대통령의 업적을 20초짜리 광고로 만들어가지고 송출한다는 거예요. 네.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 투자 유치하겠다는 MOU 얘기, 부동산 3중 규제 지역 해제, 사상 최대 수출액 달성으로 세계 수출 순위 6위 달성, 뭐 100일면 기업인가 원팀 투자 유치 뭐 등등등등 이러는데요. 이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 엄청 올라가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뭐 5개 광고판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대통령 또 정부에 대한 홍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도 정부 광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에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보수층들은 결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공공행진을 하려면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중도층, MZ세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홍보를 안 했다고 해서 지지를 안 할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결국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뭐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홍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소통입니다. 소통. 아니, 뭐 사법 수사, 뭐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고 저도 계속 방송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만 민생을 위해서 국회 다수당의 대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현실이에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민생 문제 어떻게 해결될까? 앞으로 에너지 문제, 이 전기요금, 난방비 요금 어떻게 논의해야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홍보는 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소통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예.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4% 순으로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좀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근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뒤바뀌어져 있던데 그렇죠. 특이하네요. 뭐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연결된 부분을 보면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뭐 다분히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검찰 관련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논란과 의혹과 혐의가 사실 여부인지를 떠나서 노영희 변호사도 잘 알 거예요. 어디 누구 변론을 맡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쨌거나 간에 확인 여부를 떠나서. 네. 그러면 그게 여론상 이미지상 좋을 리가 있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내용 자체가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상당히 부정적이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검찰 3차 조사에도 응하기로 했습니다만 네. 망신주기 수사 그리고 여론이나 혹은 기사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제기했던 천공의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 이게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가짜뉴스다, 엄벌에 처하겠다, 다 고발한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앞으로 영향을 좀 미칠까요? 저는 일파만파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쓸 것 같아요. 아 그래 일파만파. 왜 그러냐면 넘어가요? 이게 지금 부성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책에서 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네. 여기 부성찬, 네. 배종찬, 찬찬. 자제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지난 2013년에 기억나실 거예요. 청와대 십상시 파동, 그다음에 청와대 문건 파동. 네. 정윤회 아시죠, 그죠? 그때 저는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일종의 일파만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소하고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게 엄청나게 큰 사태로 번질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작은 눈덩이가 뭉쳐지면 눈사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계속해서 증언이 나옵니다. 건진, 그 다음에 천공, 그 다음에 무속. 저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1000원이나 1000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아니다. 무슨 말이야. 네. 정치적 공세다. 이럴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 증언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정확한 비율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이걸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군요. 그렇죠. 저는 이걸 지금 당장은 진영 간 대결 구도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아니다라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감찰을 저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진 천공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일절 연락도 없고 일절 관계가 없느냐. 그리고 만약에 뭐 대통령 되기 이전에 관계가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니 우리가 국정농단 경험했잖아요. 2012년 대선 전에 최태민과 관련 없다. 그렇게 손살을 치고 선을 그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국정농단과 연결됐는데 그 수사한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수사한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국정에 미치는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했으라도 1000원이나 1000명이 필요하다. 왜? 앞으로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수사도 밝겠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조사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이 빠지고 유승민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지금 하고 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지표가 굉장히 흔들립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저 빨강색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 안철수 전 대표가 25%를 얻어서 1위고 네. 그다음에 김기현, 황교안, 윤상현, 조경태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강신업은 없네요. 자, 근데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가상 대결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역시 안철수 의원이 43, 김기현 의원이 19%로 2배 이상 안철수 의원이 표를 얻는 걸로 봤어요. 이건 결과적으로 유승민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의 표를 안철수 의원이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 내용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당원들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당원은 어차피 지금 조사가 안 되는 거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드리냐면 불과 한 주 전까지만 해도
김기현 의원이 득이 만만했을 거예요. 그랬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방송을 할 때 김기현 의원이 앞서고 있었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죠. 또 이번 주에는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죠. 그래, 김기현 의원은 윤심을 넘었으니까 끝났네. 그러면서 이 식빵 언니, 남진, 김연경, 네. 또 남진, 저풀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몰라요. 저풀은 총원이의 승리의 깃발을 꽂겠다 이런 의미를. 왜 거짓말 했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 모를까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은 당원은 둘째치고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표가 안철수 의원으로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조사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이거 지금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건데 국민의힘 지지층도 우리가 자료가 있을 텐데 아마 그래프는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여기에 누가 가서 했습니까? 천하람입니다. 천하람. 네. 저는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이 순천갑입니다. 전라남도. 그러니까 대구 출신인데 순천갑으로 이 지역을 크로스오버했죠. 근데 이 인물이 다시 또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가 아니에요. 최재형 캠프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생 자체가 MZ 세대이면서도 크로스오버를 해왔던 인물입니다. 저는 바람이 만만치 않다. 왜 이준석 전 대표의 10만에서 15만 명의 당원 지지표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김기현이냐 안철수, 물론 양강구도 성격이 강하겠지만 천하람이 불고 오는 천하바람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요? 저는 4명 포함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컷오프 되면 4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4명 중에도 저는 그래도 10만, 15만의 이준석 전 대표의 표가 고스란히 작동되면 알겠습니다. 가능성도 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이 최근 네. 박정희 생가를 방문하면서 지지율을 결집하려는 포석을 보이고, 물론 김기현 의원이 조금 헛발질을 솔직히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도움 SOS를 좀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을 해촉됐죠.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해촉시켜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 의원 쪽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의원이 또 기사 회생하겠다, 올라가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저는 이제 이 결사적인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론은 이런데 당원들은 어떨지가 그래서 궁금해져. 왜 그러냐면은 노영희 변호사는 지금 왜 이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윤핵관의 몸부림이 있다고 보세요? 공천이에요.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기현 의원을 했을 때 뜻대로 공천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각한다고 해서 지지율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역풍을 불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윤심위에 뭐가 있습니까? 당심 있죠. 당심? 당심위에 뭐 있습니까? 국민의 민심이 민심이 있죠. 있겠죠. 민심위에 뭐 있습니까? 천심이에요. 저는 그 천심을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이 안철수 의원을 너무 견제하고 너무 노골적으로 탄압을 하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 자체는 저는 자충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충수죠. 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반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공정했으면 좋겠다. 그럼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도 시간이 없으니까 3당 콤보 자체가 역풍을 불어왔잖아요. 이준석, 나경원, 이나유, 나유리. 네. 이 3당 콤보가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지를 받고 있는 그 3당 콤보의 역설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배수당님과 함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